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2025년 1월 1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에는 1월에 계속 행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피로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쯤에 이제 내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고를 만들어 봤고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이제 그런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고, 비트코인이 왜 훌륭하냐, 왜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올라줘야지만 다른 알트코인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2024년부터 이렇게 쭉 사람들 투자하셨겠지만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 10만 달러를 딱 넘어서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1억을 넘었었을 때 비트코인에 그 열광했었던 것처럼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의 지위 자체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 획득 보상 같은 경우에는 21만 개마다 이제 반감기가 발생하는데, 이제 총 수량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총 수량이 2,100만 개입니다. 2,100만 개. 되게 많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게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달러랑 비교를 했었을 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에서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달러였어요. 근데 2024년 말에는 10만 달러를 터치했잖아요. 10만 달러를 터치했다.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어느새 2024년 1년 기준으로 2.5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왜 이렇게 해마다 급증하는 걸까요? 이제 2024년에 가격을 밀어 올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반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감기. 이제 영어로 했을 때 하빙이라고 하는데, 반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유래부터 알아야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에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잖아요.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저자가 이제 bitcoin.org라는 웹사이트에 이제 개인 간 전자현금 결제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알려졌습니다.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얘기를 처음 얘기했었냐면, 금융기관이 계속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다.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 패닉이 왔을 때는 금융위기로, 그때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려고 달러를 한도 없이 많이 찍어냈었잖아요.
그래서 법정 화폐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탄생했었어요. 반감기에 대해 설명을 이전에 앞서서 잠시만요. 2009년에 1월에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2009년에 나왔었을 때는 이제 피어 투 피어 해서 지불 결제용으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반감기라는 것들이 이제 채굴 보상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얻게 됐었는데, 채굴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닝이죠. 마이닝을 통해서 이제 채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채굴이라 해서 막 우리가 금강에 들어가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되어 있는 복잡한 컴퓨터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푸는데 약간 랜덤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성공적으로 이제 상자를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이 이제 상자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상품으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 채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트코인을 채굴 보상으로 이렇게 주는데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흥미로운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양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행량 자체를 2100만 개로 제한을 둡니다. 2100만 개로 수량을 제한한다. 달러와 같이 법정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기를 돌려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매장되어 있는 금처럼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60만 개가 채굴이 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채굴량은 140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기 때문에 채굴하는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블럭이 계속 생성되다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블럭이 보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블록 보상이 줄어들었던 것이 이제 2012년 11월에 블록 보상이 처음에 초반에 50개씩 이제 발행이 되다가 블록 보상이 25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2달러 정도 했었고, 가격이 채굴 보상하는 그 총 수량은 한 300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7월에 반감기가 있었고, 그리고 보상은 1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660달러 급등.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째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반감기가 있었고 5월에 있었어요. 5월에 있었고,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6.25개로 줄어들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때 당시에 한 8,740달러 수준이었다. 그리고 블록 채굴 보상 금액은 이제 블록 채굴에서 받는 보상 금액은 54,625달러 껑충 뛰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4년간 약 13배 상승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2024년 4월이죠. 2024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블록 채굴 보상이 이에 대한 절반인 3.125개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당시 가격도 62,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블록 채굴당 이제 보상 수준이 19만 달러였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4년간 또 어느 정도 올랐냐? 그 가격에서 7배 정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채굴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3번, 4번 거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2009년에는 이제 7,200개씩 이렇게 하루에 7,200개씩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왔죠. 개인 컴퓨터로도 채굴 가능. 개인 컴퓨터로 채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에 몇 개가 나오냐? 450개가 딱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 가치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펀드에서 투자할수록,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수요는 되게 늘었는데 하루에 생산되는 양 자체는 450개예요. 반감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년 안에 몇 배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시총은 2조 달러까지 상회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제 봅시다. 자산 가치 순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총 가치의 1위는 이제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플 말고 글로벌 랭킹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모든 걸 포함했었을 때 올 에셋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금이 1등이고, 그리고 애플이 2등이고, 엔비디아가 3등, 마이크로소프트가 4등, 알파벳이 5등, 아마존 6등, 비트코인이 이제 아람코보다 밑에 있었는데 이제 아람코를 제치고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아마존이나 알파벳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제일 핫하다는 이제 테슬라보다 더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매그피센트 이제 세븐 회사보다 이제 메타나 테슬라보다 시총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왜 계속 가격이 오르냐?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7만 달러 안팎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아예 국가에 보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21만 개가 넘는다. 그리고 중국 정부 비트코인을 19만 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 정부 6만 개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시가는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이제 세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 보유액의 약 45% 정도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계 외화 보유고에 차지한 거에 비해서 58% 정도 되는 되게 큰 금액입니다. 이제 공화당 인사랑 앞으로 시장에서 몇백만 개 비트코인을 사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격 오른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마지막 가격의 주요 저항선이었던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저승사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다.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금과 같은
자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롬 파월이 이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이제 금리를 이제 뭐 올린다, 금리를 동결한다 하면서 했지만,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1월에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앞서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자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연준 의장이 투자 자산인 디지털 골드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정부 관료나 연준 인사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파월이 이제 투기 자산으로만 보던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각종 펀드나 파생 상품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비트코인의 고래는 봅시다. 최근 조정장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9만 달러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 이제 고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고래도 있고 새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프랑크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비트코인이 되게 조금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바다에 표현해서 좀 많이 갖고 뭐 한 10개 뭐 20개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새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는 비트코인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플랑크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래들은 이제 2024년 말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10만 달러 이하에 떨어졌었을 때 조정장이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고래가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후를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은 자산을 잃는 행위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보통 은행에다가 장기 예치를 해놓거나,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돈을 불려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어제 이제 저희가 방송했던 것처럼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그런 주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의 가치는 달러가 계속 발행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에 우리도 원화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해외 자산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을 왜 우리가 모아야 되고 비트코인에 왜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기사를 보면은 불장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과정에는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지금 하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고점이다, 비트코인이 계속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을 좀 더 튼튼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켓캡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지금 43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아, 내 자산이 녹고 있다.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업비트에서 보시면, 업비트 보면은 불꽃놀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오늘 하루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제 알파코크, 뭐 모스체인
이런 것들이 막 올랐지만 그 다음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펀더멘탈. 사실 보세요. 알파코크 10년 뒤에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도 얘기했듯이 30년 동안 투자하지 않을 자산에는 난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들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코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냐라고 하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 마켓캡에서 보시면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코인들이에요.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들이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뉴비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코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소독스한 코인들이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코인들이고 뭐 새로 치고 올라간 수위나 뭐 통 코인들이 있긴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이제 상위 10위 안에 있었던 코인들은 그 순위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위를 보시고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이렇게 길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트럼프 취임식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좀 사실 저도 가격 많이 떨어지면 마음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저도 여행 좀 갔다 오고 머리 좀 식히려고 다음 주도 한번 일본에 갔다 와서 한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머리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격 계속 보고 있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 뒤통수에 머리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병원 많이 다니고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가격이 또 24시간 동안 계속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 시장의 1년은 가상화폐 시장의 한 달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좀 뭔가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되는 시장이고 포텐셜도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감사합니다.